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잘못 공제해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잘못했죠. 이거는 1세대 1주택일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은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잘못해서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실수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A주택을 취득했네요. 그리고 거주했죠? 8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뭐가 된다고 그랬죠?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2월에 이 주택을 퇴거하고 멸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이 사람은 A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얻었던 입주권을 20억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세대 1주택은요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러나 20억에 팔았으니까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금을 내야 할 건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16년부터 2024년도에 팔았으니까 8년 동안으로 보유하고 거주한 걸 꼭 볼 거냐,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4년 동안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이 인가일까지가 보유기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김성실 씨는 2016년 1월에 취득한 A주택이 2020년 2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지요. 그런데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2023년에 2월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2024년 3월 A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20억에 팔았으니까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금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성실 씨는 A주택 취득일로부터 A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자, 여러분 1년에 4%니까 32%죠. 보유기간도 32%, 거주기간도 32%는 64%를 적용해서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보유 거주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년을 적용했을 때 64%를 적용했다면 세금이 4,400인데 실질적으로 8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4년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1억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 외에 이 사람은 다른 주택이 없어요. 오로지 1주택입니다. 그러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이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게 인가일부터는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보유 거주기간에서 뭐 한다? 제외된다. 다시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보유 거주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부동산에서 뭐가 됐어요? 입주권이 되었기 때문에. 자, 김성실 씨는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 해당하는 보유 거주기간 4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32%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유 4년, 거주 4년이면 8년이죠.
1년에 4%씩이니까 32%. 여기 나왔네요. 보유기간 4년, 거주기간 4년이니까 1년에, 보유기간 1년에 4%, 4, 16. 거주기간 1년에 4%, 4, 16. 32%를 공제받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즉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 해당하는 기간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기간만 장기보유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떨어졌다. 그때부터는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이 되는 것이죠. 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 거주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 거주기간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2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하나란 얘기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떨어지면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등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다른 주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다른 주택이라든가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했다면 승계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입주권 양도할 것.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세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시죠. 재개발, 재건축 관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 거주기간 판단입니다. 잘 보세요. 1세대 1주택 판단은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내가 종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가요? 조합원 입주권이 되겠죠.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면 보유기간은 언제냐?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가 보유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전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입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건물이 완공돼가지고 신축주택을 양도했다. 그렇다면 보유기간은 언제냐?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보유기간 중에 내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거주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1세대 1주택 판단이 되겠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느냐? 보유기간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양도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가 되겠고 종전 부동산을 취득해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에 내가 실제로 거주를 했다면 주민등록상 그게 거주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원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는 조합원 입주권인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철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철거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다면 당연히 보유기간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 사례입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유기간 계산은 언제냐? 잘 봐요.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 그러니까 구주택이 멸실되기 전 보유기간과 그리고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과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관련 사례 두 번째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그때는 보유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지면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죠. 주택이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인데 바로 철거를 하지 않고 철거되지 않는 건물이 철거가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 이사를 갔는데 철거가 안 됐어요. 그런 건물이 끝까지 내가 철거할 때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모아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요 일찍 이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사 가지 않고 그냥 철거할 때까지 거주하고 보유했다면 당연히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그 기간만 장기 보유를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입주권 양도했을 때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A주택을 취득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돼가지고 그게 멸실돼가지고 내가 다시 그 신주택으로 들어가서 양도했다면 옛날에 취득한 날로부터 새로운 신주택 양도일까지 기간을 합산해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런 세금 계산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실은 세무사들도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알 수 있겠지만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실수 사례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